안녕하세요. DK 스튜디오 김경열입니다. 오늘은 매빅 에어와 매빅 프로 선택 장애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매빅 에어를 올해 1월에 샀으니까 에어와 프로를 같이 사용한 지가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사실 두 기체의 차이는 명확하죠. 비행 거리가 중요하면 프로, 휴대성이 중요하면 에어인데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고요.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기능별로 좀 세세하게 비교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비행 거리입니다. 일반적인 와이파이 통신을 사용하는 매빅 에어에 비해서 매빅 프로는 DJI에서 개발한 오큐싱크라는 딱 드론만을 위한 그런 통신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먼 거리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고요. DJI 오피셜로 최대 비행 거리가 북미에서 사용하는 FCC 기준으로는 프로는 7km, 에어는 4km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나 유럽에서 사용하는 CE 기준으로는 프로는 4km, 에어는 2km로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뭐 스펙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본 바로는 사실 좀 더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특히 전파 방해가 심한 도심지에서는 한 3배에서 5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는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 통신하는데 딜레이가 생겨서 기체 조정이나 짐볼 조정이 실시간으로 되지가 않아요. 한 1km 정도 멀리 뛰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런데 또 1km 뭐 이내에서는 사실 크게 뭐 상관은 없고요. 거리 말고 또 중요한 게 비행 시간인데 매빅 에어는 21분, 매빅 프로는 27분으로 6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빅 프로에 저처럼 이렇게 신형 프롭을 장착하면은 제가 실험한 바로는 거의 30분 가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6분보다는 훨씬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야죠. 보통은 배터리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좀 위험하니까 매빅 에어의 안전한 비행 시간은 15분 정도라고 봐야 되고요.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찍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죠. 이 최대 비행 시간과 거리의 차이 때문에 프로로는 찍을 수 있는 장면을 에어로는 못 찍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최대 속도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에어가 약간 더 빠른데 일반 모드에서는 프로가 더 빠르고요. 특히 상승 하강 속도가 스포츠 모드나 일반 모드에서 프로가 다 빨라서 이 차이점이 기체를 운용하는데 사실 꽤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기체의 안정성도 뭐 당연히 기체가 큰 프로가 더 좋죠. 비행 기능 중에 에어가 뛰어난 점은 뭐 프로에는 없는 후방 감지 센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제스처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또 퀵샷에서 프로에서는 안 되는 에스테로이드나 부메랑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 정도가 있습니다. 비행 성능을 비교해 봤으니까 이제 카메라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센서 크기는 2.3분의 1인치로 둘 다 동일하고 화각은 매빅 프로가 78.8도, 에어는 85도인데 좋아하는 화각은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드론 유저들은 넓은 화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조리개는 f2.8 대 f2.2로 매빅 프로가 더 밝지만 대낮에 야외에서 촬영하는 드론의 특성상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야간 촬영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드론 카메라로 뭐 아웃포커싱을 할 것도 아니고, 사진은 1235만 화소 대 1200만 화소로 거의 비슷하지만 파노라마 사진은 에어가 훨씬 높은 해상도로 찍을 수 있고요. 동영상에서는 더 차이가 큰데 초당 정보 전송량을 나타내는 비트레이트가 프로는 60Mbps/s인데 반해서 에어는 100Mbps/s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에어가 화질이 더 좋겠죠. 그리고 에어는 프로에는 없는 FHD 초당 120프레임 촬영, 그리고 2.7K 초당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요. 반면 프로는 FHD에서는 96프레임까지만
가능합니다. HD에서는 둘 다 초당 120프레임까지 가능한데 사실 요즘 HD로 찍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24프레임 영상 기준으로 프로는 4분의 1 속도까지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할 수 있다면 에어는 5분의 1까지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기능에선 에어가 우세한데 프로에도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시네마 4K 영상 촬영이 된다는 점. 왠지 모르겠지만 에어에서는 시네마 4K 기능이 빠져 있어요. 그만큼 동영상의 최대 화소가 작죠. 제가 예전에 삼성 NX1을 쓸 때 거의 시네마 4K로만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망해서 이제 소니 미러리스로 넘어왔더니 시네마 4K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비율로 영상을 만들 때는 화면 위아래를 잘라야 돼서 좀 귀찮기도 하고 해상도에서도 손해를 봤는데 이게 프로를 사용하다가 에어를 사용하니까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프로에 시네마 4K를 넣어줬으면 사실 훨씬 이제 프로세싱 기능이 높은 에어에도 넣어줄만 한데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매빅 프로에서는 터치 포커싱이 가능합니다. DJI Go 앱을 실행시키면서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서 초점 영역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일반 카메라나 캠코더라면 터치 포커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실 가격 차이도 많이 나지만 드론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잘못 눌러서 초점이 엉뚱한 데 잡히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좀 더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카메라 기능은 에어가 전반적으로 좋지만 프로도 좋은 점이 좀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할 것은 휴대성인데 에어의 가장 큰 장점이 휴대성이죠. 매빅 프로도 처음 나올 때는 획기적으로 작은 크기였지만 지금 에어와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크기가 크죠. 에어는 정말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크기고요. 스파크하고 비교해도 크기는 더 크지만 날개를 접을 수 있기 때문에 휴대성 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고요. 그리고 프로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여기 앞에 짐벌 보호 플라스틱이 잘 떨어지거든요. 우선 고무도 굉장히 잘 떨어지고 저도 한번 잃어버려서 새로 산 거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보호막도 굉장히 쉽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막 들고 다니기에는 좀 불안한 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용 케이스를 따로 사서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거든요. 들고 다니거나 그럴 때. 그런데 에어는 이 짐벌 보호 플라스틱이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거의 떨어지지가 않고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프로펠러까지 고정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가방에 전용 케이스 없이 그냥 넣고 다녀도 크게 부담은 안 돼요. 그런데 기본 품목에 전용 케이스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는 조종기 스틱도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어서 뭐 케이스 없이 또 가방에 넣고 다니기가 용이하고요. 반면 프로 조종기는 이 스틱 때문에 조종기 케이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스틱이 막 눌려버릴 수 있으니까. 에어 조종기에 계기창이 없는 거는 좀 아쉽지만 스마트폰 화면으로 다 보이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에어는 내부 저장 장치가 있어서 8기가인가? 그렇게 있어서 마이크로 SD 카드가 필요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데 먼 거리를 안정적으로 비행해서 꼭 찍어야 되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프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좋은 화질로 본인 주변을 찍고 싶은 사람은 에어를 사시면 되는데 그 거리의 기준은 도심지에서는 500m, 계알지에서는 1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에어도 물론 그 이상 거리를 갈 수는 있지만 실시간으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세심한 이렇게 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물론 동영상 화질이나 파노라마 사진, 퀵샷, 제스처 컨트롤 같은 부가 기능들은 최신 기체인 에어가 훨씬 더 좋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